공부 양이랑 무관하게 부모님과 친한 집이 있고요, 안 친한 집이 있어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를 지금 학부모라고 생각할까? 부모라고 생각할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공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어떤 학부모님께 배운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학부모예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묘하게 발견되는 점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공부 양이랑 무관하게 부모님과 친한 집이 있고요, 안 친한 집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갑자기 눈알이 나왔는데, 제가 학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순간과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같은 분의 표정이 달라지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이런 게 중요해져요. 공부, 효율, 결과, 성적, 등수, 비교, 학원, 숙제 시간 등등.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과가 중요해져요.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이와 이제 같이 보통 있죠. 컨설팅을 하니까 아이의 성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뭐가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아이의 건강, 입고 먹고 자는 거, 환경, 마음, 안정, 즐거움, 예절, 교육, 자존감, 이런 게 갑자기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요, 갑자기 아이의 상태로 바뀌어요. 아이의 성과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세요. 되게 신기해요. 학부모라 불리는 순간 성과 위주의 마인드 세팅이 되고, 부모님이라 부르는 순간 아이의 상태 위주의 그 마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한 게 어디서, 둘 다 중요해요. 성과도 중요하고 상태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랑 너무 친하신 거예요. 사춘기 시기에 여학생인데 어머니랑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사고력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하신 상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사이가 좋지? 근데 이제 어머니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가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입장이었죠. 당연히. 학부모가 아니죠. 학생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학부모의 입장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다시 부모의 입장이 더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이제 원래는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녀의 공부를 가르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직접 아이의 공부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의 부모라고 다 학부모가 아니고, 우리 보통 그래서 대학교 가면 학부모라고 더 이상 안 부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부모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아이의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중학교 이제 2학년 이렇게 되면서 봐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 전까지 초등학생 과정은 엄마가 같이 알려주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게 가능했었는데, 점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선생님, 전문가에게 그 공부에 관련된 것들은 일임이 되고, 자기는 조금 더 부모가 했었던, 담당했던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으로 집중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이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자면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치고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학부모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뭐 교과서 보시면 뭐
물체 분류,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부모님께서 가이드를 주실 수 있고, 당연히 같이 얘기하면서 애가 물어, 엄마 나무랑 고무랑 뭐가 달라? 그럼 이게 나무고 이게 고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중등에 갑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옵니다. 분자가 결합을 할 때 같은 성분은 비율로 이제 분자가 결합이 된다. 여기서부터 가능하신 부모님과 불가능하신 부모님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고등학교 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뭐야? 저도 몰라요. 이게 뭐 읽지도 못해요, 이거. 중성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직접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데, 그거를 자녀의 공부를 가르친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학부모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중학교 때 언젠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언젠가, 아니면 이르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언젠가부터 학부모에서 다시 부모로 이거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라 불리는 순간 어머님들이 눈빛이 삐용 성과 삐용 그걸 위한 이것저것 저것들 부모라고 불리는 순간 갑자기 아이의 상태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성과 관리를 할 것인가 상태 관리를 할 것인가 성과 관리 이거 상태 관리 이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근데 성과 관리 하지 마시라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자녀분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이제 성과 관리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개념을 변화시키는 쪽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솔직히 성적이 안 나오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에요. 제일 스트레스 받고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본인이에요. 근데 성과 관리 위주로 생각이 가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화가 나게 돼요. 그리고 혼이 나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아이의 마음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성적을 잘 못 받았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어루만져 주는 걸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속으로 아, 엄마가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과 관리 쪽으로 성적을 챙기다 보면 엄마가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엄마가 내 공부는 봐주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뭘 안다고가 되는 거지. 이제 엄마가 뭘 알아가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그렇게 되지만 계속 관리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성과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면 계속 점점 멀어지는 거지. 마음이. 근데 일단은 이 아이의 성적을 잘 못 받았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일단은 엄마가 나랑 같은 선상에 서 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아, 이것도 케이스가 있었어요. 공부를, 이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뭘 보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을 막 줄여가면서 이제 막 밤까지 막 공부를 하는데 이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이렇게 했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과 관리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먼저, 물론 머릿속에는 건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아, 지금 이렇게 하면 혹시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기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이쪽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시간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개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학부모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부모라고 하는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공항에 갔는데 놀러 가기로 했나 봐요. 이건 뭐 제가 컨설팅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공항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신기한 케이스지? 근데 이제 분명히 놀러 가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 게 있었나 보죠. 공항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보세요. 성과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그 시간 관리가 지금 그걸 반드시 해내야 그 다음부터 노는 시간이 펼쳐지고 이건 매우 매우 성과 관리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러면 솔직히 그 문제가 풀리겠어요. 공항 가가지고 문제 풀고 있으면 그때 그거 20문제 안 푼다고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솔직히. 차라리 그때는 확실하게 얘네들한테 안정과 안심을 주는 게 엄마가 또 같은 편이 서는구나를 인지시켜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중을 성과 관리 쪽으로 하느냐, 상태 관리 쪽으로 하느냐, 그 믹스를 2대8로 하느냐, 8대2로 하느냐. 이게 왜냐면 성적의 가장 큰 고비는 언제 오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춘기 때 옵니다. 심지어 뭐 수많은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죠. 뭐 중2는 뭐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1 때 미리 1년치 해놔야 돼요. 이런 얘기 분명히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때가 진짜 큰 고비가 한 번 옵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 포함이고 제가 오늘 엄마라고 얘기하자면 당연히 부모님 지금 같이입니다. 이때 엄마가 나랑 같은 편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이 된 상태에서 상태 관리죠. 이거는 내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사춘기를 맞아서 공부에 대한 것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랑 엄마가 성과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춘기 때는요 상태가 정말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저기 상태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성과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빨리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우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다른 편에 서 있고 내가 이 엄마가 하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뚫어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대관계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마디도 안 통합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나도 청소해야 된다는 거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닥쳤을 때 성적에 가장 큰 고비가 먼저 한 번 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올 수는 있어요. 참다 터지는 게 고등학교 때 터지거든요. 그 중학교 때 그 사춘기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시기가 이제 보통 13세, 15세 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시기를 잘 참고 버티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야금야금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버티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 꺾이면 이제 얘는 고3 때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엄마랑 다른 선상에 있어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이 아이의 마음 상태, 이 아이의 뭐 건강 상태, 이 아이의 멘탈 상태, 이 아이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지,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렸을 때 같으면 이 아이에 대한 거 모든 것을 챙겼을 그것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때부터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실은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약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나를 오늘 정의한 대로 봤을 때 학부모라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가 나를 혹은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가 나를 성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상태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아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모든 상태를 신경을 쓰잖아요. 뭐 열이 1도만 올라도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고 그 애가 혹시나 뭐 옷 입고 나가면은 춥진 않을까 덥진 않을까 얘가 오늘 밤에 잠은 잘 잤나 못 잤나 친구랑 혹시 뭐 싸우지는 않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성과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애들이 느끼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행복하게 스스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어렸을 때는 부모,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이제 학부모가 되는데, 내가 직접 이 아이의 공부를 관리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지면 다시 이거의 비율을
부모라고 하는 어렸을 때의 아이의 상태 관리를 했었던 그 마음을 관리했었던 부모라고 하는 상태로 퍼센티지를 늘려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춘기와 고등학교 때의 심각한 성적의 대위기가 오는 그때를 아주 현명하게 잘 넘기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훌륭한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왜 저분들은 사춘기를 안 겪고 가는 것 같을까?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얘는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공통적으로 아이의 상태 관리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성과 관리도 상태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성과 관리를 하시고, 이제 이게 조금 잘못 가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잘못 가면 어떤 케이스가 또 있었냐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여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더 이상 성적을 안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한테. 그리고 애도 엄마한테 성적을 얘기하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도 애를 생각하고 애도 엄마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의 성적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컨설팅에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를 주시나요? 아니면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과 관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상태 관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이의 상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성적이 떨어지고 있거나 교우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떨어졌거나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가능한데, 거기까지를 다 이제 이거 혹시나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거는 상태 관리가 아니라 그냥 관망, 관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러면은 성과 관리에 대한 거를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가 아닙니다. 상태 관리,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걸 상태 관리화 시켜서 내가 옛날에 얘가 어렸을 때 부모로서 얘를 생각했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아이의 고민과 성적과 미래와 입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까? 그러면은 좀 더 아이의 멘탈이 강건한 상태에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 훌륭한 학부모님들의 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를 지금 학부모라고 생각할까? 부모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답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학부모가 되는데, 다시 내가 그 밸런스를 새롭게 맞춰야 되는 때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